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아이 유학을 보내야 하는지, 그리고 유학을 보낼 때 좀 생각을 해볼 점에 대해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전 채널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영상의 퀄리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찍어보고 있어요. 저는 사실 유학생으로 온 것은 아니에요. 저는 중학생 때 미국에 왔고요. 이민으로 왔습니다. 가족이랑 다 같이 이민으로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중학교 때 왔는데 어른들이, 저도 어른이지만 어른들이 저를 보면 어머, 한국말을 왜 그렇게 잘해?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솔직히 한국말을 훨씬 잘합니다. 영어를 제가 외국인 친구를 사귈 기회가 솔직히 많지 않았어요. 이제 그래서 사실 LA나 뉴욕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몇십 년을 산 분들도 영어를 정말 한마디도 못하는 분들도 좀 계세요. 한국 사람이 많은 지역에 사는 분들은. 저도 좀 한국인이 많은 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꼭 그것만 탓할 수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줌마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하면서 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도 어울리긴 했지만 뭔가 친구들보다는 어른들하고 좀 더 말을 많이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저한테 항상 물어보던 얘기가 있어요. 몇 살 때쯤 와야 한국말 안 까먹고 영어도 잘하고 둘 다 잘하는 것 같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셨어요. 일단 그러면은 한국말도 우리말도 까먹지 않고 우리말도 잘하고 그러면서도 영어도 잘하는 가장 적정 시기가 언제인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거는 정확한 통계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제 친구들과 저처럼 저보다 나이가 어릴 때 왔던 친구, 저보다 나이가 들어서 온 친구, 뭐 여러 가지 경우에 진짜 제가 학창 시절 성장을 하면서 제가 만나던 사람들과 다 얘기해 본 결과 정말 적정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 5학년, 6학년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다들 6학년까지도 괜찮은데 5학년이 가장 한국어를 까먹지 않고 영어도 정말 잘할 수 있는 이주 시기인 것 같아요. 유학 혹은 이주, 아무튼 뭐 유학이라도 아무튼 사는 데를 옮기는 거니까 이주라고는 할 수는 있겠죠? 아닌가? 집 자체를 옮기는 건 아니니까. 5학년 때 미국에 온 친구들은 한국말을 우리말을 저 정도로 해요. 물론 어려운 단어를 모르는 경우는 있죠. 예를 들면 좀 뭐 어려운 한자 단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나 뭐 사자성어 이런 거에서 약할 수는 있죠. 왜냐면 한국에서 국어를 배우지 않았고 그 한문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그냥 미디어를 통해서 제가 또 따로 읽었던 책 같은 걸 통해서 추가로 아는 정도지 교육은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밖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단어 면에서 많이 한국에서 대학까지 나온 분들하고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술술 그런 어려운 낱말을 모른다는 것 말고는 이렇게 술술술술 한국어를 잘 하면서도 영어도 불편함 없이 그냥 술술술술 할 수 있는 시기가 저와 제 주변 제가 여태까지 만났던 사람들과 다 이야기를 했을 때 나온 시기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와 제 생각과 저와 이야기를 나눴던 지인의 한한 의견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라고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근데
제 생각은 정말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5학년이 가장 적절한 시기고 6학년만 돼도 아무래도 성장기이기 때문에 1년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왜냐면 5학년 친구와 중1, 저는 중1을 마치고 왔어요. 그래서 중1을 시작하자마자 온 친구와 저와도 또 틀려요. 어렸을 때는 그 성장 과정이, 왜냐면 뭐 키만 해도 자고 나면 커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발달과 적응 능력 같은 것도 이제 1년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런 언어적인 면에서 두 가지 언어 다 자연스럽게 구사를 하기 적정한 시기는 5학년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5학년 때 보내야만 그렇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건 그냥 뭐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다 하는 거지 반드시 그때여야만 두 가지 언어를 다 할 수 있다라고는 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한국인이 진짜 없는 지역에서 자란 친구 같은 경우는 막 4학년, 5학년 때 왔을 때 좀 한국어가 어눌한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리고 여기는 또 LA 지역이라는 점도 참고를 해두시면 좋죠. 한국인이 원래 많은 지역. 미국에 우리 아이를 유학을 보내야 할까라고 고민을 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제 의견이지만 제가 그래도 미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다닌 입장에서 성장 과정을 한국에서 있다가 갑자기 옮겨온 걸 겪은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자면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왜냐면 친구들 중에는 어린 나이인데도 막 초등학생이었을 때도 내가 먼저 미국에 공부하러 가고 싶다라고 했던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좀 학구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라는 생각을 그 나이 때 전혀 하지 못했는데 역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부모든 아니면 직접 본인이 유학을 생각하는 사람이든 유학을 가기 전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가서 잘 해낼 수 있는지. 근데 본인이 유학을 원하는 분이라면 아마 잘 해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해외에 가서 내 학업 성취가 목적으로 유학을 직접 원하시는 분들은 가시는데 기본적인 그런 중요한 조건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의 조건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유학을 보내야 할까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아이가 성격이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그리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지 달라진 환경에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아이인지를 파악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이거는 내향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사실 조금 적극적이려고 노력은 하지만 좀 소극적인데 내향적이라는 건 다르죠. 내향적이면서도 행동은 적극적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향적이라는 거는 아니고 제 생각에는 좀 소극적 그리고 되게 조용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쉽게 사귀는 것을 굉장히 어렵고 스트레스 받아 한다든지 하면은 조금 고생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에 좀 되게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들었음에도
친구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국인이 많았던 게 그나마 조금 다행이었어요. 이제 저 같은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공감을 하면서 같이 이겨나갔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솔직히는 조금 스트레스, 정신적인 고생이 조금 있었어요. 그렇다고 너무 방황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좀 되게 보람되지 못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좀 고립되고, 왜냐면 저랑 같이 어울렸던 그 한국인 친구들도 굉장히 막 활동적이지 않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그런 성격인지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냥 한 동네에, 저는 한국에서 한 동네에 오래 살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동네 친구들이 항상 있고, 또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건널목 하나를 사이로 마주보고 있던 학교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친구들이 그대로 중학교에 가서 저는 새로운 친구를 굳이 따로 사귀는 것에 대한 거를 어떤 큰 문제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냥 제가 새로 사귄 게 아니라 그냥 항상 있던 아이들이 그냥 쭉 갔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서도 사실 굉장히 소극적이고 말수가 없고 그런 편에 속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은 두 분이 다 일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그냥 친구가 있다라는 것만 보고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유학이 아니라 이민이었으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얘를 보내자 말자 하는 상황은 아니었죠. 근데 이제 겪어보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일단 정신적인 스트레스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유학을 오는 목적이 뭐겠어요? 공부잖아요. 공부고 이 지역의 언어를 익히는 거. 영어를 목적으로 하는 유학도 굉장히 많죠. 어학연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언어가 좀 잘 돼야 공부도 잘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다 이 언어로 수업을 가르치니까. 그래서 진짜 이 성격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영어를 잘 하려면,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었죠.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영어를 솔직히 잘하는 편이 안 된다고. 저는 이제 소극적이고 외국인 친구를 고등학교에서 뭐 중국인, 일본인의 몇몇 친구들 말고는 사귀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친구들하고 학교에서 잠깐 이야기하는 것 말고는 집에 와서 TV를 보고 라디오를 듣고 그냥 뭐 숙제로 내준 책 같은 것을 읽고 그게 다였어요. 근데 언어를 가장 빨리 늘리려면 이 언어를 그냥 내가 진짜로 많이 사용해야 되거든요. 물론 고등학교에서는 뭐 수업 중에 발표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하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는 고등학교 다닐 시기에 영어가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늘었던 시기죠. 또 나이도 좀 더 어렸으니까. 근데 대학에 가고 나서는, 대학에서는 저는 미대를 갔기 때문에 뭐 딱히 발표를 시키는 것도 없고 되게 자율성이 많다 보니까 뭐 학교에서 말을 안 하고 지냈어요. 대학교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 고등학교에서 쌓아놨던 어떤 영어 언어 능력이 대학교 가서 좀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 언어를 일단 빨리 익히기 위해서는 이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친구와 친해져야 돼요. 그렇겠죠? 그 친구를 자연스럽게 사귀어야 되는데, 그 친구를 자연스럽게 사귀려면 내 성격이 좀 외향적이어야 그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크겠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저와 다른 인종의 친구는 사귀지를 못했었으니까요. 그런 것의 방안으로, 그럼 한국인이 아예 없는 데를 보내면 어떨까? 그러면 한국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영어가 늘지 않는가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인이 아예 없는 데를 찾는 것도 일단 쉽지는 않고, 뭐 학교에 하다못해 2명만 있다든지 3명만 있다든지 있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이 가는 데이기 때문에.
부모님, 왜냐면 유학생이 갈 수 있는 학교가 좀 제한적인 것도 있고, 대학교는 제한적이지 않죠. 내 능력대로 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조기 유학의 경우 제한적인 게 있죠. 사립에 가야 하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어딜 가든 한국인은 있어요. 그게 양이 많다, 적다 뿐이지. 다시 질문으로 넘어가서 한국 학생이 적은데, 한국인이 적은 데로 유학을 보내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어쩔 수 없이 억지로라도 영어밖에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의 성격이 그렇게 밝고 사교적이지 못하고 조금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라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되게 정신적으로 마음의 병을 정말 심하게 앓게 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유학을 억지로 보낸다는 게 좀 그런 부분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원하지 않아서 왔지만 나중에 나이 들고 보니까 부모님한테 감사한다. 한국에서는 대학도 못 갔을 텐데 여기선 가서 정말 너무 잘 됐다. 그런 케이스들이 있죠. 근데 그런 케이스들이 바로 성격이 발랄하고 외향적인 아이들, 적극적인 아이들. 공부는 적어도 못하더라도 사람과 잘 사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유학을 갔어도 괜찮게 될 확률이 높죠. 적어도 공부는 못하더라도 영어는 건지죠. 그런데 이렇게 밝지 못하게 성장한 경우는 솔직히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성장 과정에서 많이 보살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왔을 때, 한국인이 없는 데를 갔을 때는 한국인이 없기 때문에 그들과 더 뭉쳐 다닙니다. 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을 배제하고, 예를 들면 학교가 300명인데 그 중에 3명, 한국인이 3명이 있다. 그러면 그 3명하고만 어울려 다닙니다. 왜냐면 너무 스트레스니까. 그거를 아이 탓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인이 많은 학교를 가더라도, 한인타운 쪽에 있는 학교를 가면은 한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들이 있겠죠. 거길 가더라도 굉장히 발랄하고 외향적이고 도전적이고 사교성이 굉장히 밝은 아이가 간다면 한국인이 많아도 외국인 친구를 사귀입니다. 왜냐면 수다를 떨고 싶고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그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게 뭔지 궁금한 그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한국인이 많은 데를 가도 영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정말 요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격, 아이의 성향. 저는 솔직히 미국에 와서 잘못된 경우들을 꽤 많이 봤어요. 제 가까이에서. 심지어 제가 이제 미국에 왔을 때, 그러니까 미국에 제가 고등학교 때는 영어가 그래도 좀 늘어서 한국 학생이 새로 들어오면은 처음에 좀 안내를 해주는 거를 제 선생님이 저한테 조금 시켰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랬던 친구 중에서도 잘못됐다는 게 마음의 병이 너무 커져서 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모님의 억장도 무너지겠죠. 물론 그 고통 속에서 마음의 병을 크게 앓는 당사자가 가장 고통스러울 것이고, 이제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내 아이와 소통을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이렇게 그 속 안에서 찾아가 보다가 유학을 정말 가는 게 좋은 것인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어요. 미국이 제가 여기서 공부한 걸로는 한국보다 교육 환경이 좋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러니까 저도 나름 좋다고 하는 대학에 가지 않았겠어요.
이 환경이 아이들한테 저는 지금의 한국보다는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국에 계속 있었다면 대학 가기도 힘들었을 거고 굉장한 스트레스와 억압 속에서 살면서 굉장히 비관적인 사회인, 취직은 제대로 했을지도 모를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끔 하긴 합니다. 왜냐면 그것은 다 제 원래 성격이 좀 적극적이지 못하고 좀 질질 끌려다니고 좀 그런 성격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건 사실 유학뿐만이 아니더라도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부모와 아이의 소통 그리고 교감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걸 이렇게 얘기해 보고 싶었어요. 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유학을 하는 시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잘 해낼 수 있을지, 우리 아이가 정말 당차게 잘 견뎌낼 수 있을지, 내 아이에 대해서 잘 알고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